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하는 영상을 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1편부터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씩 다 짚어볼게요, 한 번씩. 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배포, 보편화,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세 번째로 이러한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증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가 기존에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 형태로 정리된, 표 형태로 정리된 정형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 범위와 양과 종류가 크게 늘어났다. 자,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 현상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특정한 기술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특히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AI였죠. 자, AI라는 것은 인간의 지시를 그저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올드머신을 인간의 명확한 지시 없이도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머신으로 바꾸어주는 관련된 기술들의 총집합체,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그 AI라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속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보틱스라든지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AI에 속하는 기술인 거예요. 스마트 머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얘기를 했어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AI가 지금 오늘날의 빅데이터와 AI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그 1950년대에 처음으로 AI라는 컨셉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AI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보자.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취지였고요. 자,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코딩으로 전환하여,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어떤 룰 베이스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고 패턴을 그대로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곧 컴퓨터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접근 방식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 지금 큰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즉,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이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방식은 어떤 한계에 지금 부딪힌 상태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어떤 접근 방식이 있었느냐? 바로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연역적인 것처럼 머릿속에 어떤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사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 바깥 자연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사례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의 패턴, 그것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패턴을 학습하는 것. 그것이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귀납적 접근 방법을 취한 것이 머신러닝이고요. 자, 머신러닝은 귀납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서 인공적인 지능을 컴퓨터에 구현해보자는 접근 방식이 바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크게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첫 번째, 당연히 참조해야 될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데이터가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만한 하드웨어 성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이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을 따로 영상을 마련했었는데, 자, 딥러닝이란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인공신경망,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구현 방안이에요. 그러면은 딥러닝도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 빅데이터로 인한 디지털 데이터의 폭증,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를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의 발전도 있어요. 자, 그러니 그런 부분이 다 조합이 돼서 이젠 머신러닝으로 AI를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겠구나. 해볼 만한 일이구나.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AI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되죠.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은 이 머신러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귀납적인 접근 방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것을, 이것을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머신러닝에 의한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것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사실은 이 연역적인 접근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사전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고 프로세스를 전부 도식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기반하여 코딩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접근 방법. 그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자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라기보다는 그와 대비되게 귀납적인 접근 방식은 데이터를, 사례를 일괄적으로 사람이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제공을 해주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도출해내는 거니까 인간이 직접 모든 규칙을 셋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죠. 단 귀납적 추론 방식에도 머신러닝 방식에도 항상 약점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일단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또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CRISP DM 과정에서 업무 이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배포 이 단계가 이렇게 순환돼서 돌아가는 걸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면 그 편향과 왜곡은 그대로 모델에 반영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도 항상 귀납적인 추론 방식의 그 어떤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한계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섞였는데 그 이 내용을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루었죠. 그래서 CRISP-DM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프레임워크지만 머신러닝을 어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자주 쓰인다. 크게 단계는 이렇게 6단계가 있고 전부 단계 사이클이 순환되어서 돌아간다. 중간에 반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사이클도 반복되면서 돌아간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얘기였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어디 갔느냐? 예.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델을 도출해내는 도구가 바로 수학적 통계적 도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리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학습 데이터를 머신러닝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일 뿐이에요. 그럼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모델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어요. 왜 다양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바라보고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관점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분류를 하자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구성에 따라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지도 학습에는 레이블드 데이터, 즉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의 답이 이미 적혀 있는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경우가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런 질문의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까지 언급드렸던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나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는 거의 대부분 지도학습에 기반하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딥러닝도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요.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약에 실제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소스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겠죠.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이전 그 CRISPDM을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거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이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올려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 즉 내 땅에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전부 가능하고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전부 다 결과물은 모델이 될 거고요. 모델이 뭐 마찬가지로 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로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점 뭐 요소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클라우드에 기반한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 머신러닝 서비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들이 많은 연구를 거쳐서 검증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놓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업로드와 그 다음에 바로 API 호출만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쉽게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종속 효과, 락인 효과. 이게 뭐냐면 이제 벤더 서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제품들도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온프레미스는 이제 우리 집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뭐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를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스킬 갭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플랫폼들을 만들고 새로운 스킬셋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 그런 리스크는 확실히 안고 가는 겁니다. 단 뭐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종속성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다던가 해결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집에 짓는 로컬에 짓는 이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그 머신러닝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점점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거의 다 총 집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할게요. 이 장표는 처음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전체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여기 얘기가 다 여기 녹아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것이 여기 있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양과 디지털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전체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예전에는 그냥 정보계라고 했던 시스템들인데 저장 데이터만을 처리했던 DB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만 처리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크게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라는 자양분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AI는 바로 이 머신러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빅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이 되는 거고요. 그 머신러닝에 AI가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뭐냐? 딥러닝, 즉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복잡한 인공신경망.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빅데이터 현상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현상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굉장히 커졌고 그 빅데이터 시스템의 일부로 사실은 머신러닝 시스템, 딥러닝 딥러닝 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것은 AI를 우리 조직 내에 구현한다,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데이터에 더하여 고성능 컴퓨팅 파워, 컴퓨팅 성능이 보강이 된 거죠. 데이터와 컴퓨팅이 보강이 되자 AI가 꽃을 피운 겁니다. 자, 제가 AI를 설명드렸을 때는 AI라는 것은 올드 머신을 스마트 머신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촉매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AI를 통해 스마트 머신들이 이거를 뭐라고 할까?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화의 범위가, 머신에 의한 자동화의 범위가 다시 한번 어떤 변곡점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 변곡점을 거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자동화가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관점으로 지금의 트렌드를 한번 쭉 살펴본 내용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참 위대하신 분들께서 참 위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시죠. 그 내용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들도 자기들 관점을 해석을 하는데 저라고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자,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 스마트 머신에 의한 자동화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물론 그 여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제가 왜 딥러닝 얘기할 때 무슨 그 딥러닝의 한계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기반한 AI가 이렇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아니고 아직 사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AGI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인간의 보편적인 지능을 뛰어넘는 거. 그 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아직은 SF의 소재거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계이니 아직은 대대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막 일자리를 막 빼앗기고 시위 뭐 그런 위기가 지금 당장 벌어진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것 같은 좀 이미지가 좀 들기도 해요.
네, 뭐 이상입니다. 저희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뭐 시청해 주셨다면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뭐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뭐 또 준비되는 대로 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